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딕펑스 김현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밴드 중에 딕펑스라는 그룹이 있고요. 거기서 김현우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겁니다. 딕펑스 팬분들도 환호해 주시고 저희 또 귀족님들도 같이 환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현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 유튜브를 같이 틀다 보니까 끄셔요. 네, 끄셔도 딜레이가 됩니다. 있어가지고 방금 껐습니다. 네, 끄셔도 되고. 네. 자, 오늘 현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저희 맞습니다. 멤버들이 지금 한 네. 주씩 돌아가면서 시참하고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게 저희 이렇게 꾸준히 신경 써주시는 돌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저희 귀족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귀족은 하나예요. 그래서 딕펑스 멤버분들도 저희 또 방송을 봐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귀족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시니까 네.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네. 어김없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와 그리고 또 네네. 신곡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딕펑스에서 건반 치고 피아노 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앨범이 저번 달 4월 23일 날을 시작으로 이번 달 22일 날에도 나오고 또 향후에 또 나오게 돼서 EP 앨범으로 나오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안 그래도 들어봤거든요. 네. 그 영상 뮤직비디오도 봤고 근데 굉장히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나죠. 춤을 추고 그걸로 이제 후원 받으면 춤을 추고 싶었는데 저작권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애청자인 게 21년도부터 한 20만 명, 30만 명부터 시청을 했어요. 예.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도 제가 섬 촬영했을 때였는데 그게 24시간 촬영하다 보니까 자는 중간에 또 카메라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루틴이 뭐였냐면 돌비 시청하면서 잠드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찐이다. 찐이야. 네, 편집 PD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돌비 라디오를 키고 자서 무서워서 편집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 늘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정도로. 그게 그 루틴이잖아요. 구정님들의.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로. 아, 근데 저 궁금한 감사합니다.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뮤직비디오 보면 원래 네. 네 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성분 한 분이 계시길래 그분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분들이. 저희가 원래 사실 기타가 없는 밴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앨범에 나오면서 기타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기타의 비중이 생기니 그래도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 그 다른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섭외를 해서 이 뮤직비디오에서만 참여를 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네.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거기 그분, 이제 그렇죠. 찍으실 그분은- 때만. 맞아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한 분이 더 하셔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리 검색해봐도 네 분이야. 그래서 설마 맞아요. 내가 네. 홀려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우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어릴 적에 직접 겪으신 일이에요,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제 주변엔 당연히 없었고요. 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멤버들처럼 확실한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현실 공포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한테 간단하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시들무에서도 안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네, 그러면 네. 바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리십니다. 딕펑스 김현우예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 조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저와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여기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면서 조각을 좀 맞춰봤거든요. 네. 그때 시대 배경이 한 97년도부터 98년도 IMF 전후였어요. 오호. 그때 당시가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그 정도 됐었죠.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어땠었냐면
대문이 이렇게 있고 마당이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응답하라를 보시면은 그렇게 친구들끼리 육성으로 부르면서 현우야 놀자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이 다닥다닥 다 붙어있고 그런 집이었고, 그때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셨었는데 거의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또 외아들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학원에 가 있다던가 친구들이랑 놀던가 아니면 뭐 집에 혼자서 게임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많았었죠. 그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항상 그 신신당부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문단속 잠궈라. 그쵸. 항상 잠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는지 말을 잘 안 듣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마침 그날은 학원도 없고 친구 약속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가지고 뭐부터 할까 하다가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이 많았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와가지고 먹었는데 그 라면 아직도 기억나요. 왕뚜껑.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을 붓고 TV를 틀고 라면이 익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탁 닫히고 철컥하고 잠기더라고요. 그 순간 현관 앞에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다 큰 성인인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행동을 했는데, 그 남자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 게, 일단 신발을 안 신었어요. 양말만 신었었고 반바지에 찢어진 반팔티, 그리고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에서는 눈이 막 핏줄이 터지고 입술도 터지고 거의 피가 말라붙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어떻게 생각이 났냐면, 나 뉴스에서 보던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야, 비현실적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비현실적이죠. 나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할지 저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거리면서 저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멘트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은 저를 오히려 협박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거의 겁이 질린 사람의 말투였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은 저도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문 하나 방 열어가지고 여기 숨으라고 하면서 그냥 숨겨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숨겨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숨으면서도 겁에 너무 질려 있으니까 목소리가 그래도 작았어요. 거기서 저한테 하는 말이, 밖에 남자 3명이 있어요. 근데 저를 찾고 있는데, 근데 이 집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걸 만약에 봤다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저희 집 밖에서 뭐 기다리고 있다든지 뭔가 이제 그렇게 배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찰에 전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경찰에 전화해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지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경찰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경찰 아저씨한테 어떻게 기승전결 있게 얘기해 줘야 될지 아예 모르고 어떤 톤으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화를 딱 했는데, 저도 이거를 말을 하면서 겁에 질리니까 말이 막 저희 집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전달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저기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뭐 이렇게 뭐 찾아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 뭐 데려와 주실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말을 더듬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저씨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장난 전화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장난 전화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냥 얼버무리면서 전화가 끊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고를 했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겁에 질려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진짠가 가짠가 그걸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저 나가서 그 사람들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극구 말리면서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집은 문이 2개였어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문으로 나가면 당연히 걸리니 내가 뒷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동네를 내가 보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살피는데 와 진짜 남자 3명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오, 거칠이 아니네. 와 이게 검은 색깔 옷을 입고 피지컬도 엄청 좋은 3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주변을 들여보는데 제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랑 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뭐 용기가 생겼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잠깐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이 원래 안 갔을 텐데 씨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야. 이거 또 다른 사람이 이거 집에 들어간 것 같아. 이게 멀리 안 가. 이거 쩔뚝거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니까 저를 의식하면서 얘기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의심을 안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도 또 앞에 가서 슈퍼마켓 아저씨한테도 여기 아저씨 여기 쩔뚝거리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바퀴를 천천히 이렇게 돌고 그 사람들이랑 좀 거리가 멀어졌다 싶을 때 제가 집에 다시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라는 게 있다는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 이 사람들 봤다. 맞다. 당신 말이 맞았고 지금 아직 여기 있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 요거를 다시 경찰 전화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얘기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다시 전화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다 봤으니까 이제 상황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쫓기던 사람이 있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숨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지금 빨리 데리러 와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거기서도 뭔가 조금 뭐 장난처럼 느꼈는지 거기서 제가 울먹이면서 얘기하니까 그 쫓기던 사람이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를 뺏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되게 진짜 여기서 뭐 이런 상황이니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시에 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서운 와중에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저희가 놓친 게 있죠. 왕뚜껑이 팅팅 불어 터졌는데 이게 제가 참 어리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한 입 먹었어요. 그 와중에. 먹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네. 아직도 제가 그게 기억이 나고 그게 제일 저한테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 와중에 왕뚜껑을 먹을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도착을 하고 네. 그 아저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고 그러니까 이 일은 거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저랑 어머니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몇 년 뒤에 동네 어른들한테 엄마가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 남자가 보니까 사채업자한테 쫓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때문에 관련 그런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자비로 이제 폭행을 당하는 중에 그게 어떤 건물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작정 그냥 건물 창문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쩔뚝거리는 몸을 거닐고 계속 쫓기면서 예. 온갖 집에 있는 문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마침 문이 열려있던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였죠. 오자마자 잠궈버리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어디선가 무사히 살아가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짧은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나 걱정이 됐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였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거는 아니어서 다행이네. 그렇죠.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현우님을 이렇게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 분인데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네. 혹시라도 음악하면서 네네. 지금 멤버분들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랑도 친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악이랑 귀신이랑은 사실상 좀 빼놓기가 힘든데 네네. 뭐 귀신을 봤다 아니면 소리를 들었다 뭐 이랬던 지인이나 친구분 동료분 이런 분들이 계셨나요? 근데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저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아니 왜 저는 그런 경험이 다행인지 네. 다행히 경험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항상 녹음실이나 연습실이나 그런데 항상 본 걸 목격한 거를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또 음악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는 항상 그렇게
그날 그 전날에 야 나 그날 막 목격했어 너도 목격했어 좀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짧게라도? 짧게요. 예. 근데 있으시다면? 이거 제가 누군지 일단은 다 알아서 나무 위키만 나와도 제가 이 학교 얘기하면 다 나올 텐데 괜찮을까? 아, 유명인인 건가요? 아니. 저희 학교가 너무 그런 얘기로 유명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될까? 그냥 왜냐면 그때 지칭은 밑에- 안 하고 뭐 찾는 네. 건 알아서 하시겠죠, 규정님들이. 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저희가 명칭을 정확히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예. 아무튼 예. 그 저희 학교 보면은 동산이 있어요. 네. 동산이라고 이게 학교 좀 들어가면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 거울이 있는 거를 그땐 되게 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좀 음기가 좀 은산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거울이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디펜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 달아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였냐면 드럼 연습실이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엄청 높은 선배님께서 선배님. 얘기해 준 게 전에 내려온 거였는데 어떤 사람이 연습을 하러 갔는데 이게 연습을 하다가 뭔가 위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위가 왜 이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위를 딱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이 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뭐 죽었다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녹음실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 정말 궁금하시면 스튜디오를 한번 혼자 새벽에 혼자 있을 때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거든요. 저요? 아니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뭐 흉가 패가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보다 귀신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렇죠. 그럼 녹음실 이런데 오래된 곳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잠깐만. 한번 또 이렇게 현우님 천재신데? 왜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흉가 패가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보겠다고.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그 연습실이나 그런 녹음실 같은 거를 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새벽에. 저 옛날에 한번, 이건 조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불을 다 끄고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었어요. 왜요? 왜? 그니까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궁금해서 그래요. 쳤는데. 왜요? 그게 술 기운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근데 이게 사람이 술 기운이어도 뭔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 20대 한 네네. 초중반이었는데, 연습실을 혼자 쓰고 이럴 때였는데, 불을 끄고 감성을 찾겠다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예. 그때 좀 기분이 되게 오싹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불을 바로 켰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체험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때도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일 뭔가 영적인 그런 걸 느끼는 게 현우님이었나 뭐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누가요? 다른 친구가 얘기했나요? 바람님이었나 현우님이었나 둘 중에 한 분이 제일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다. 이거 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이거 제가 다음에 또 나올 일 없으니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얘기할까요? 뭐 얘기하세요. 뭐 그래요?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재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었어요. 뭐 이거는 돌비니까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무속인 집안이라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사상 있고 이런 거를 막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무조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저것 뭐 제사를 보면서 느끼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예. 항상 얘기가 좀 희한했어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너 옛날에 니네 아빠가 도깨비랑 씨름한 거 너 얘기 들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런 거를 듣고 빙의 된 것도 얘기 듣고 이것도 듣고 하는데 이게 성인 돼서 들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관심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성인 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자라오면서 아는 동생이 그냥 일반인이었다가 무속인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무속인이 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저랑 우연히 이렇게 같은 식사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누가 계시는 거 알고 있냐? 그래서 주변에 모른다 나는. 난 모른다. 뭘 얘기하는 거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시냐? 할아버지가 계신다.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다. 귀신이 아니고 계신데 지켜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 얘기가 저는 좀 오버랩이 막 되는 게 항상 제가 큰 집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일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진짜 계시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좀 신의 개념인 거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이래서 건강하고 되게 뭔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풀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 뭐 별 얘기 다 했네요. 근데 사실상 이제 현우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이제 연예인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게 괜히 연예인 네, 연예인이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연예인이었다고 해주세요. 요즘은 방송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연예인이 한번 데뷔하신 거면 데뷔한 거예요.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용기 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런 게 뭐 괜히 기사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괜히 네. 막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네. 시들모에서는 솔직히 뭐 일반적이라서 그렇죠. 너무 일반적이라서 저도 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방송 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현우님의 종교가 따로 있으시다 보니 네네. 그 종교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반대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무속은 네, 맞아요. 어찌 보면 또 여러 신을 모시는 거고 네네. 기독교는 유일신의 개념인 거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면 지금 다니시는 종교가 더 맞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분명히 뭐 다른 경험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오늘 또 첫 참여도 해주셨고 오늘 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네네.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 신곡 제목도 알려주셔야죠. 제목도. 이렇게까지 예. 해주셔도 괜찮은 오신 거예요. 혹시? 분들마다 제목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앨범 4월 23일 날 처음 EP 나온 곡 라이트업, 저희 디펑스의 라이트업 꼭 한번 찾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5월 22일 날도 두 곡이 나오니까 그 곡도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검색할 때 딕펑스 치면 가장 상위 영상이 있어요. 최근 영상이. 예, 그거 네네. 보시면 이미 좀 많은 귀족님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좀 더 댓글 달아주셔서 불을 한번 지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현우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신곡 나왔으니 너무나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방송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조리 잘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현우님의 할머님 쪽이 또 무속을 하셨던 집인지는 오늘 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은 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현우님께서 들려주신 현실공포와 짤막한 괴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딕펑스 검색하시면 라이트업이라고 있어요. 라이트업. 제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음원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뮤직비디오에도 댓글 한 번씩 꼭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린 다 같은 귀족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딕펑스의 김태현 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딕펑스의 또 메인 보컬이시죠. 바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태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TV나 뭐, 음원 네네. 이런 곳에서 또 많이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태현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또 계세요. 보니까. 애들이 또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가지고. 아우,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태현님이 마지막에. 그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거의 뭐, 원피스 4왕 보는 느낌으로.
제가 뭔가 마지막이라서 지금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거진 샹크스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태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봐 주셨는데, 아직 네네. 태연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또 시청자분들께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계속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밴드 딕펑스의 김태현입니다. 노래하는 아우, 사람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네네.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래도 딕펑스 멤버분들께서 저희 또 귀족이시다라고 또 얘기를 그럼요. 들었었고 너무너무 네네네. 감사하니까. 근데 또 마침 신곡이 나왔어요. 네, 신곡 애들이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는데 그래요. 네. 라이트업은 이미 뭐 세 네네네. 분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으니까. 근데 또 네네네. 노래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EP 앨범을 내는데 네. 이 라이트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오, 다음 주 네, 두 목요일 곡이 날. 더 나오고 오, 그 다음에 6월 말쯤에 또 두 곡이 또 나오고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귀족님들이 찾아가지 말래도 찾아가시는 너무 감사해요. 분들이니까, 네. 댓글 보면은 거의 다 규정님들이 다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도 그 보면서 귀족님들에 대해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귀족을 떠나서 또 딕펑스, 김태현, 뭐 많은 또 다른 멤버분들의 팬분들이시니까 노래 네네. 들어주시면서 또 힐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딕펑스 또 노래가 감사합니다. 힐링이 되는 노래들이잖아요. 그쵸, 뭐 신나기도 하고.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어째 됐건 간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요. 그쵸.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네,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좀 짧은 것도 있고 제가 방금도 막 계속 물어봤어요. 이렇게 엔지니어 형들한테 네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포 썰 없냐 해가지고 막 방금 전까지도 막 듣다가 들어왔거든요. 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뭐 시간 되면은 들려드리고 그러면 네. 그냥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거. 네, 일단 그럼 제가 겪은 게 하나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좀 들은 얘기들 다 녹음실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제가 예대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 네 이런 거로 한번 좀 들려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딕펑스 김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그때 제 기억에 아마 한 20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가 2010년에 저희 데뷔 앨범이 나왔는데 그 데뷔 앨범을 녹음할 때거든요. 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분당에 살았어가지고 녹음실은 홍은동이었어요. 홍대 넘어서 있는 홍은동. 그때까지 매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막 다녔는데 예. 2010년에 여름에 곤파스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좀 세게 온 태풍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물난리 많이 나고 오. 막 수재민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엄청 기억에 좀 남는 여름이었는데 그날도 녹음 날이어서 갔어요. 가는데 막 한남동을 지나가는데 한남동이 막 다 잠겨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녹음이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걱정을 안고 갔죠. 근데 홍은동 동네 자체가 약간 지대가 좀 낮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쪽 빌라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빌라촌 중에 지하에 녹음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저번에 처음에 나왔던 재흥 씨랑 둘이서 그땐 제가 흡연을 할 때라서 예. 담배를 좀 피고 있었어요. 오늘 뭐 녹음 가능하냐? 뭐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막 이러면서 위에서 먼저 담배를 피고 저는 이제 목도 풀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 먼저 네. 내려갈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지하로 이렇게 계단으로 딱딱딱딱딱딱 내려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직 형 안 오셨나? 딱 이러면서 계단을 다 내려가서 마지막 계단 끝에서 발을 탁 디뎠는데 발목까지 물이 탁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녹음실 잠겼구나. 망했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핸드폰을 어두워서 프레스를 비추면서 들어갔는데 이미 녹음실은 발목 이상으로 다 잠겨있고 네. 불은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였어. 들어갔는데 다 잠겨있고 약간 그 양수기 물 빼는 소리 있죠. 막 그 약간 농업용으로 쓰는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나고 위에는 그 전등 하나만 딸랑딸랑 거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장님이 물은 빼야겠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불은 두꺼비 다 내린 거예요. 왜냐면 감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불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백열등 하나만 위로 따로 설치를 해놓으시고 빼서
그 다음에 양수기를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물을 빼고 있고 그 양수기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진짜 별로였거든요. 왜냐면 일단 여름이니까 덥지, 너무 습하고 감전 때문에 불 다 꺼놨지, 그리고 집기들 막 바닥에 다 떠다니고 양수기 물 빼는 소리 막 그게 엄청 크거든요. 막 콱 이런 소리가 막 계속 나니까 이미 그때부터 약간 이거 좀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얘기했던 게.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밴드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었냐면 여기에 여자 귀신이 하나 있다. 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근데 녹음실에 워낙 귀신 얘기들이 사실 많잖아요. 많죠. 뭐 녹음할 때 들린다, 뭐 누가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믿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드럼 치는 형이 예전에 해준 얘기가 원래 이 영화 같은 거 뭐 파묘나 이런 굿하는 장면들이 있는 막 검은 사제들 막 이런 영화들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무당들 나와서 막 이렇게 귀신 모으고 부를 때 북이랑 꽹가리랑 막 장구 같은 거를 엄청 치잖아요. 음악이 꼭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드럼의 하나에 다 있거든요. 왜냐면 드럼이 북도 있고 옆에 크래쉬도 있고 그게 거의 주술이나 마찬가지 느낌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드러머들이 귀신을 진짜 많이 보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도 그 드럼 치는 형이 본인이 거기 이제 녹음실에서 앨범 녹음 때문에 연습을 하는데 드러머들이 좀 뭐가 있냐면 드럼 세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전신 거울 같은 걸 옆에 세워놔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치는지 폼이 멋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으로 그거를 보면서 드럼을 계속 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형 연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신 거울 위로 긴 머리카락이 쑥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딱 하늘 봤는데 젊은 여자 귀신이 거꾸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 형이 기절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딱 녹음실 분위기가 그러고 막 나도 좀 무섭고 쫄리고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런 생각들도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여기 막 귀신이 있다 그랬는데 망했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좀 걱정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고가의 장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핸드폰 불빛 되게 조그만 약간 그거 해보셨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공포 게임인데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되게 조그마한 손전등 하나로 막 이렇게 보는 딱 그 정도 시야만 확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녹음 부스 쪽으로 핸드폰 프레시를 먼저 켜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뭐 스탠드랑 뭐 보면대나 이렇게 막 녹음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떠다니고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망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엔지니어 룸이 좀 중요한데 엔지니어 룸은 그 안에 믹서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전체적인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좀 지대를 원래 땅보다 살짝 높게 해놓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배선들이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전기 배선들이나 라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대를 높여놔서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스는 망했고 그럼 엔지니어 룸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어두움을 뚫고 또 혼자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예. 걸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핸드폰을 들고 그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비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멀리 해도 보이지도 않고 바닥만 이렇게 비추면서 제가 안 넘어져야 되니까 바닥만 이렇게 비추면서 들어갔는데 원래 소파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안쪽까지 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 빛 때문에 넘쳐서 간 건지 아니면 누가 밀어놨 건지 그랬겠구나 하면서 소파까지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걸어간 거죠. 예. 소파에 딱 왔는데 그 소파에 사람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형상인데 제가 땅부터 이렇게 보고 가니까 발부터 보였겠죠. 그래서 발을 딱 봤는데 발이 이게 처음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지 딱 이 생각을 딱 하고 근데 위로 좀 올려봤는데 옷이 이게 뭐 운동화에 이런 청바지 뭐 면바지 이런 차림이 아니라 약간 맨발에 두루마기 그 한복 바지 있죠. 뭐야? 한복 바지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제가 위로 천천히 올렸어요.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데 에메랄드색 두루마기 긴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선비들이 입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도중에서 이거 이상하다. 일단 여기에 사람 있는 것도 이상한데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있을 리는 더더욱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천천히 계속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다리 몸통 지나서 얼굴까지 딱 갔는데 진짜 얼굴이 약간 할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인데 예. 이렇게 길게 수염도 있고 희끗희끗한 수염 그리고 상투같이 털어져 있는데 머리는 약간 산발돼 있는
약간 진짜 조선시대 저희 막 국사책에서 보는 그런 할아버지가 딱 앉아가지고 근데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되게 그 공허한 눈빛으로 입구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소리 질러서 만약에 나를 쳐다보거나 나랑 눈이 마주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휴대폰을 다시 아래로 땅으로 비춘 다음에 혼잣말을 하면서 근데 뭐 바다가 큰일 났다 이거 녹음 어떡하지? 혼자 일부러 막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 나왔죠 슬슬. 오, 예. 그러다가 계단까지 가서 위에 김재영이 있으니까 뛰어 올라간 거예요. 뛰어 올라가서 야 나 방금 난리 났다. 밑에서 나 귀신 봤다 나 지금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걔도 위에 있다가 막 이제 이러면서 같이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뭐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해가지고 막 계속 기분이 좀 찜찜했죠. 찜찜해가지고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거기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에 회사를 갔죠. 예. 거기 회사에서 엔지니어분도 계시고 뭐 사장님도 계시고 막 근데 매니저한테 나 그때 며칠 전에 여기 녹음 왔을 때 귀신 봤다 여기서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매니저가 할아버지? 갑자기 딱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형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몇 번 그 할아버지를 봤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는 잠도 좀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막 감이 눌리고 그 아까 말했던 할아버지랑 그 여자애 그리고 그 군인이 한 명 있었대요. 그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세 개가 계속 그렇게 안에서 막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할아버지만 목격을 하신 거네요? 제가 실제로 본 건 할아버지만 봤고 그 드럼 치는 형이 여자애 봤고 군인은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하면서 갈 일은 없었어가지고 근데 되게 놀랐죠. 제가 귀신 얘기만 했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와, 근데 굉장히 그때 소름 그때 돋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물어보실 때, 그 네네. 할아버지 뭐 입고 있었어? 뭐 이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되게 비슷했어요. 그 약간 조선시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맞아 막 약간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조선시대 그런 이상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흘러가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본 게 같이 본 게 맞나? 이러면서 그때 거기 잘 못 갔던 기억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쎄해가지고 녹음실 갈 때마다 좀 약간 가슴 졸였던 느낌이 있어요. 야, 그러면 태연님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네. 없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일을 한번 겪으니까 네.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있나? 진짜 있는 건가?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만 본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죠? 설명이 사실 안 되죠. 야, 그 할아버지 뭐 진짜 사시는 분은 아닐 테니까. 섬뜩하네, 진짜. 아니,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시대의 귀신이 나오니까. 맞아요. 섬뜩한 부분이 있네요. 조선시대 할아버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예. 저희가 06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05학번 형들 누나들이 얘기해주는데 이걸 제가 한 분이 영안이 좀 트인 분 그리고 또 한 분을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영안 트인 분을 A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신 분을 똘순이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 선배 A는 네. 이미 학교 저 갔을 때도 유명했어요. 귀신을 본다. 좀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야 지금 뭐 여기 귀신 있어? 물어보면 지금 저기에 있고 여기에 누구 있고 막 해서 막 약간 싸게도 만들고 뭐 어디 술 먹으러 가면 야 거기 지금 화장실 들어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뭐 지켜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유명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랑 같이 살던 룸메가 똘순이. 네, 그래서 똘순이 누나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자기도 그 영안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트였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인데 룸메니까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아서 방에서 뭐 이러고 있다가 흡연을 할 테니까 또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그 영안이 있는 A랑 똘순이 누나랑 같이 밖에서 이렇게 흡연을 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맞은편에 공사가 한창인 뭔가 건물이 있었대요. 네. 뭐 한 4층? 5층? 요 정도 되는 그냥 뭐 높지 않은 빌라촌에 있는 흔히 있는 그런 건물인데 똘순이가 딱 이렇게 보는데 어떤 꼬마애 하나가 그 옥상에서 옥상에 난간이 있잖아요. 네. 그 난간에 머리가 탁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면서 누가 막 점프를 하면서 팔을 막 휘적휘적 하면서
머리가 탈락 이렇게 보이게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 누나가 그걸 보면서 왜 저기에 애가 있지? 약간 줄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요리를 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냥 이상하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옆에 그 A 누나가 야 똘순아 너 저기 맞은편에 팔짝팔짝거리는 꼬마 보여?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똘순이도 나도 보인다. 근데 저기 애가 왜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똘순이가 좀 아까 안도하는 느낌으로 그치 맞지? 하면서 이러면서 막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또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 누나가 야 들어가 막 이러면서 집어넣더래요. 방 안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딱 들어오자마자 그 베란다 문에서 바로 잠그고 커튼 닫히고 대문 현관문 잠겼는지 다 확인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있는 작은 창 있잖아요. 그것까지 갑자기 다 잠그면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섭죠.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살던 집에.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물어봤대요. 야 왜 그래 딱 물어보니까 그 A가 얘기를 해준 게 네. 아까 그 맞은편에 있던 꼬마 너도 봤다는 그 꼬마 있잖아. 자기도 긴가민가 했대요. A도. 왜냐면 저게 귀신인지 아니면 실제 꼬마인지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예. 똘순이한테 너 쟤 보이냐고. 제가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A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걔를 쳐다보면서 둘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점프 하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상태로 바로 난간 넘어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쟤 지금 우리 받고 여기로 온다. 이걸 직감해가지고 들어와서 문 잠그고 둘이서 막 엄청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 학교에서 무섭다.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 얘기. 굉장히 무서운데? 그 상황 자체가. 이게 상상을 하면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귀신을 봐온 사람인데 귀신을 네네. 본 사람들 중에서도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긴가민가? 그런 귀신들이 네. 있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쉽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이제 그 누나도 같이 살다 보니까 뭔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예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같이 귀신을 보고 둘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리고 해가지고 섬뜩하다. 숨었었다. 야, 근데 태연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그래요? 네, 하나 더 아까 제가 듣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듣다가 말았다는 이야기 그건 뭘까요? 이건 이제 방금 진짜 막 저녁 따끈따끈하게. 8시부터 제가 밥 먹으면서 형님 뭐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돼요 막 하면서 막 방금 막 들은 얘기해서 제가 정리를 막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괜찮아요.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또 리얼의 맛이니까. 예. 네, 방금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로. 지금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 형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름 되면 무조건 알만한 스튜디오에서 15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군대까지 해가지고 아예 처음에 거기 들어가서 음악 배우시고 엔지니어 하는 거 배우시고 되게 유서 깊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말하면 아는 근데 그 스튜디오가 그만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75년도 완공된 야, 오래됐다. 그래서 110볼트였대요. 너무 옛날 거라서. 아무튼 그 건물을 하나를 통째로 쓰는데 지상 3층까지 있고 지하도 있고 3, 2, 1 지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가 한 이제 2002년쯤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형이 완전 인턴 때. 그러니까 그때는 잡일도 많고 또 지금은 뭔가 이제 디지털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시대 때는 그래도 좀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3층에 있는 스피커를 믹싱이 있으니 뭐 1층 마스터링 아까 말했던 부스 그 안쪽으로 옮겨놔라 이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스피커를 들고 이제 낑낑대면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건물도 오래되고 불도 막 계단 쪽은 어둡고 하니까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맨날 그 싸한 느낌이 들고 너무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층에 있는 그 스피커를 지하 1층에 있는 B 스튜디오로 옮기는데 그 B 스튜디오가 제일 안쪽에 제일 어둡고 제일 습한 그런 느낌에서 가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대요 원래. 근데 이제 스피커를 어쨌든 옮겨놔야 되니까 아침 8시에 녹음되기 전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부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뭐 TV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보통 이렇게 엔지니어실이 있으면 엔지니어에 막 믹서 같은 거 있고 스피커 같은 게 크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유리창으로 벽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스에서는 이제 녹음을 하는 곳이고 이 엔지니어링 룸은 그 녹음된 소스를 받아가지고 뭐 음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CCTV도 다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유리창 없는 데도 많아요. 왜냐면 다 그냥 CCTV로 보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어쨌든 실시간으로 거기 노래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리로 돼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침 8시면 아무도 출근 안 했을 때 스피커를 엔지니어링 룸에 딱 옮겨놓고 힘들어서 잠깐 이렇게 하는데 부스 쪽은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엔지니어링 룸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이 이제 안에 비치니까 살짝 보였는데 어떤 하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형이 지금 이 시간에 있을 사람이 없는데 왜 저기 사람이 있지? 거기 이제 숙직하시는 분인데 숙직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뭐 일 때문에 다른 형님들이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쓱 봤더니 약간 보통 이렇게 부스 안에는 마이크 스탠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스탠드보다 키가 훨씬 큰 그 스탠드가 한 어깨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그러니까 키가 좀 크신 분이 딱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형이 막내니까 인사를 하려고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으로 걸어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부스로 딱 들어가신 거예요. 예.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내가 남자를 봤는데 왜 아무도 없지 하고 걸어 들어가서 그 마이크 스탠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어깨까지 왔다고 거기에 딱 섰는데 그 마이크 스탠드가 2m가 넘더래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 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엄청 놀라셨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그게 뭔지 모르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아까 방금. 근데 목격담이 굉장히 많다. 확실히 진짜 많아요. 녹음실 쪽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원래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근데 항상 이 녹음실은 뭔가 음악이 계속 나오고 예.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막 귀신이나 이런 게 좀 많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진짜 많았다 하더라고요. 이 일 말고도 이것도 아까 그냥 갑자기 들은 건데 아까 말했던 이제 숙직자가 오셨나 막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네, 원래 아침 한 8시에서 9시 경에 3층부터 1층 지하까지 이렇게 숙직자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찰을 하신대요. 순찰을 하시는데 그때 3층에서 순찰을 하고 딱 내려가려면 당연히 아무도 없거든요. 그 건물에는. 근데 갑자기 지하 쪽에서 계단에서 발소리가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올 사람이 없는데 또 이렇게 된 건데 발소리가 타타타타 나면서 갑자기 그 무당 그 종소리 있죠. 짱짱짱짱 하는 방울소리? 방울소리. 예. 그 소리가 갑자기 같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숙직자분이 내가 뭐지 잘못 들었나? 하면서 3층부터 2층 1층까지 딱 내려왔는데 1층에서 지하 딱 내려가는 순간에 지하 그 어두운 데서 갑자기 그 무당 옷 입은 무당이 오이구. 지하에서 위로 확 뛰어 올라가서 그분도 거의 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약간 거기 스튜디오에서 진짜로 유명한 일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무당인지 뭐 귀신인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른대요. 그치, 기절했으니까 뛰어 올라오는 거 보고. 예. 무섭다. 태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뭔가 이렇게 짧고 간결하지만 굉장히 섬뜩한 거를 목격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태연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충 쓰면서 막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꼬이네요. 근데 저는 왜 이런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태연님께서는 방송을 하면 대본도 있고 맞아요, 확실하게 하잖아요. 방송 자체를. 네네네. 녹화니까. 네네. 근데 저희는 생방송이고 그리고 뭔가 친구한테 들려주듯이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저는 리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지금 전달 너무나 잘 해주셨다라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또 음원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또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딕펑스 김태현이고요. 저희 지금 EP 앨범 내고 있고, 라이트업이라는 선공개곡이 나왔고, 다음 주에도 음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음원 두 곡씩 계속 나오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공포 라디오 같이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밴드 그룹을 계속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는 김태현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너무너무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굉장히 섬뜩하게 잘 해주셔서 그 한 에피소드마다 너무나도 섬뜩하게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다가 딕펑스 검색하시면 지금 최근에 나온 노래가 라이트업이라는 노래예요. 예, 뭐 뮤직비디오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음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